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조선, 대한제국이 무너지면서 일본이 뿌린 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술국치가 있었죠. 대한제국은 조선부터 이어온 뿌리 깊은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실의 인사들은 이왕가로 격하되었고, 일본은 조선의 민심을 잡기 위해 이들을 일본 천황가에 준하는 대우로 인정하여 왕공족을 신설하고 이들을 담당하는 이왕직을 두었습니다. 자, 경술국치 이후 일본이 뿌린 돈을 보자면 가장 먼저 엄청난 은사금을 받은 고종의 형이며 대표적 친일파인 이준용의 아버지 흥친왕 이재면이 있습니다. 이재면은 경술국치 이후 일본으로부터 공의 지휘를 받았고, 한일병합 조약 체결에 관련된 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했었죠. 그 이후 그는 일본으로부터 무려 83만엔이라는 엄청난 은사금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은 15만엔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대략 3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흥친왕이 받은 83만엔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시겠죠? 이지용은 10만엔을 받았고, 민영이, 김성근, 권중영 같은 인물은 5만엔, 대략 10억입니다. 또 흥친왕과 같은 왕가의 인물인 이재각, 이재환은 16만 8천엔씩 받았고, 이준용은 16만 3천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영효는 28만엔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장인 윤태경도 50만엔을 넘게 받았죠. 100억을 넘게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가의 세비는 1920년까지 150만엔, 1921년부터 180만엔으로 엄청난 돈이죠. 자, 그리고 왕공족이었던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이 일본이 준 돈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스포츠카와 고급차를 사모으던 장남 이건에게 왕공족의 지위를 물려주고 은퇴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친왕에게는 30만원을 지불하고 의친왕비에게는 생활비로 1년에 12만원씩을 지불한다. 조선의 일제강점기 화폐는 그냥 일본의 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원이고 일본어로 읽으면 엔입니다. 그 아래 동전도 한국식으로 읽으면 전이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센입니다. 당시의 조선, 한반도에서는 원으로 그냥 불렀는데, 그렇다면 제가 당시 83만엔, 15만엔, 50만엔 이렇게 받았다 말하는 게 체감이 잘 안 오시죠? 그렇다면 실제 당시 일반인들의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였는지를 봐야 저들이 받은 돈의 액수가 감이 잡히실 텐데요. 우선 이왕가나 다른 친일파들이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보다 한참 후인 1930년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36년 1월 1일에 발행된 잡지 삼천리 제8권 제1호에는 현대 살라리맨의 수입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당시 조선인들의 수입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따르면 대강 연예인은 좀 잘 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당시 수입적으로 밑바닥층이라 볼 수 있는 두부 장사는 하루에 30전, 인력거를 끄는 사람은 50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두부 장사는 3일을 일해도 100전이 1원이니까 1원을 못 번다는 거고, 인력거꾸는 2일을 일하면 대충 1원을 번다는 거죠. 여직공도 45전이면 이틀 일해도 1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급 인력인 의사 같은 경우 월급쟁이 의사가 월급 100원 정도고, 병원이 있는 개업 의사는 300원 정도입니다. 두부장사나 인력거꾼에 비해 어마어마하죠. 인력거꾼의 월급은 대강 한 달 15원이라는 뜻인데, 개업의사 같은 경우는 인력거꾼의 20배를 벌어드립니다. 그리고 인력거꾼은 비 오거나 하면 수입을 제대로 못 잡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의친왕이 은퇴할 때 일본에서 받은 돈 30만원과 매년 받는 12만원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그리고 이왕가가 받는 세비 150만엔과 180만엔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흥친왕이 한 번에 혼자 받은 83만엔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시겠죠? 자,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수입 인력인 월급쟁이 의사가 월 100원 벌면 연 1200원이라 치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축해서 10년 일하면 12,000원, 100년 일하면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의친왕은 1930년부터 일본이 망할 때까지 이걸 꼬박꼬박 받아먹었죠. 30만원은 일시금으로 받았고요. 그렇다면 인력거꾼의 연봉이 180원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30만원, 12만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80원의 연봉으로 1000년을 일하면 18만원입니다.
이왕가와 그 종친들 그리고 친일파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 극중에서 김두한의 부하 문영철이 자신의 애인인 조여정이 집안빚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방법이 없어 좌절할 때 김두한이 상대편 야쿠자의 보스인 하야시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돈을 삥 뜯는 씬이 있습니다. 그때 김두한이 요구한 금액은 제가 기억하기로 5,000원을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5,000원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상상이 되시죠? 병원 가지고 있는 개업 의사가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4,000원도 안 됩니다. 김두한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날강도예요. 그리고 무슨 집안 빚인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5,000원이면 억대가 넘는 빚입니다. 한번 쳐들어가서 1, 2억을 들고 튄 겁니다. 아, 김두한 나쁜 사람. 여러분, 당시 조선 돈이 그냥 1:1 N이라고 보면 되니까 의사 월급인 100엔, 300엔은 100년이 지난 지금은 짜장면도 하나 못 사먹는 돈이지만 흥친왕이 받은 83만엔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한 880만원 되는 건데 지금 기준으로도 싸구려 준중현 중고차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도 롤렉스 익스플로러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이걸 보시죠. 이게 1910년 돈 받아먹고 자기 받아먹은 조선 귀족들입니다.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최소 25,000엔 이상 받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귀족으로서 사회적 특권도 따로 받았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이씨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씨들은 거의 다 전주 이씨, 대한제국 구황실 이왕가의 종친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민씨도 꽤 많죠? 민씨는 또 누구냐? 당연히 그 명성황후 민씨 일가, 여흥 민씨들이죠. 여담으로 이방원에게 집안이 박살난 원경왕후와 장희빈에서 나와 유명한 인현왕후, 명성황후 전부 다 여흥 민씨입니다. 그리고 윤덕영, 윤태경 이런 사람들은 순종의 아내 순정효 황후의 해평 윤씨 일가들이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진정한 사나이 김석진이 자기를 받은 걸 수치로 여겨 자살했고 흥선대원군의 사위 조종구도 자살을 기도했었으며 윤용구, 한규설, 민영달, 홍순영, 조경호 같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를 반납했고 김윤식, 이용진, 김사준 같은 사람들은 일단 받았다가 나중에 항일운동을 벌여서 자기를 박탈당하기도 했죠. 일본은 병합을 하면서 큰 돈을 풀어 조선의 지배층들을 매수했고 사회적인 특권을 보장하면서 조선의 귀족을 만들었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바꿔버리기도 했죠. 왜냐? 대한제국은 청해하던 사대를 벗어나 아무도 섬기지 않는 자주국을 표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 명칭을 대한제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바꾼 것도 대국의 사대를 하던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화된 왕실의 명칭을 조선 왕가라 하지 않고 이왕가라고 붙인 것도 조선 왕가라는 게 있을 시 조선이 자치적인 독립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죠. 씁쓸합니다. 나라가 망한 원인인 이왕가, 왕실의 종친들, 민씨 일가는 일본이 주는 자기와 돈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대한제국의 일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2등 신민으로 차별받고 백날 일해봐야 하루 1원도 못 버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저 자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나 의외로 상당한 수가 자결하거나 반납하거나 항일운동으로 박탈당하는 등 우리 한반도의 자존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왕가의 직계 중에는 그런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고 해방 후까지 일본의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의친왕도 마찬가지이지요. 씁쓸합니다. 씁쓸해. 그러나 씁쓸한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지요. 쉬쉬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모두가 배우고 익혀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